안녕하세요. 어제 그저께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어, 미드업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내용 설명을 한 사람이 주식회사, 그 당시에 주식회사 미디움의 의장, 그 다음에 부사장, 이 두 사람이 한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를 거꾸로 재단에다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재단에 이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를 하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그 재단에 지급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영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인수를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인수라는 용어 자체가 계약서상에 있었을까 정말로. 왜냐하면은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뭔가 그 인수를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결국에 내가 뭔가를 어 인커밍을 좀, 그러니까 수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인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몇 군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지요. 김판용 씨가 어, 그 미디움 측에서 받았던 KOK는 한 개도 거래소로 내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수를 했다라고 하거나 뭐 운영 인수를 했을 때 운영 자금은 또 따로 있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독권을 뭐 구독료를 내고서 정기 구독권이라는 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4.57개, 뭐 그 일반이 있고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또 클릭을 하면은 그 구독권을 사고자 하면은, 구매를 하고자 하면은 뭐 1.7개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그네들의 말 그대로 하자면은 여기에서 음, 제가 간단하게 어,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해 놔놓고 말씀드릴게요.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고 한 부분에서 그 회원 여러분들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해를 풀고 지금까지 저희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을 가감없이 솔직히 밝히고자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미디움과 KOK 파운데이션과의 관계,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 계기와 역할,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디움의 역할과 KOK 파운데이션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의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일단 하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과 KOK 프레이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과 재단의 지분 및 자산 인수 계약이 아닌 KOK 파운데이션이 운영하는 KOK 플레이라는 비영리 앱 운영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앱을 앱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계약 관계를 계약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떠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결국에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그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을 제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떠한 식으로든 권리금을 내든지 그게 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페이먼트 그러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얘들이 지불을 한 거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분명히 들으셨죠. KOK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한 개도 거래소로 내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KOK 파운데이션은 인수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미디움은 KOK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KOK 파운데이션의 자산 여기서는 KOK 플레이 라는 비영리 앱의 운영 인수 계약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표현을 했고 특히나 이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자기들이 분명히 뭔가를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에 인수를 할 당시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그 가격은 엄청나게 큰 편차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KOK 파운데이션에서 발행을 해 놓은 50억 개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근데 이런 이야기에다가 그 다음에 운영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인수를 해서 뭔가를 자기들이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인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그 상대에게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어,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었고 이후에 지금 이것도 보면은 2022년 12월 14일의 이야기예요. 그 인수라는 부분 그다음에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뭐 실질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법인이 나타나는데 해외 법인 주로 뭐 홍콩과 싱가포르지요. 그리고 그 크립티드라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미디움에 속해 있는 회사고 거기에 멤버들이 그리고 옮겨갔는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부사장이 그렇게 그쪽에 대표이사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꼭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산까지를 인수하는 이야기까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런 말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 회사가 2021년 뭐 4월 5월이면은 여기에는 2020년도까지 매출을 따지고 보면은 3,840만 원을 매출을 올리는 것 말고는 2018년 10월 23일인가 뭐 그때 그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018년 9월 하여튼 하반기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시작이 된 게 미디움이라는 회사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매출 제로, 2020년도에 3,840만 원, 2021년도
지나고 나서 2022년도에 2021년도 회계감사 자료를 보면은 거의 16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고 그 회사의 직원들한테 임금비라도 그 임금이라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앱 운영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운영권에 대한 계약, 뭐 이런 거지. 인수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가 뭐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장품을 개발을 한 업체에서 그거를 생산을 하는 그 공장이 자기들 소유의 자가 공장이 없어서 제조 공장이 없어 가지고 용역 형태로 제조에 대한 부분을 어,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장만 가지고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 공장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 머티리얼들은 재료들은 전부 다 제공을 하겠지요. 그리고 작업 지도서도 당연히 주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어, 제조 공장과 그다음에 메인사와 이런 계약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제조 공장에서는 제조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받을 거고 이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생산과 관련된 그런 계약이라고 했을 때 근데 어떤 경우는 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거를 운영을 해줄 만한 업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뭐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월간 베이스로 얼마씩 줄 테니까 이 시스템을 운영을 좀 해달라. 이런 개념의 운영 계약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수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실제로 인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넘한테 넘긴다는, 테이크오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핸드오버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겨준다는 의미인데, 인수 계약이라는 인수라는 용어가 들어갔을까? 뭔가를 인수를 하면은 할 만한, 그러니까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내가 수익이 생길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운영권, 뭐, 운영 계약,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인수라는 말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야지 정상이다. 결국에 제가 요즘, 몇 가지 영상들도 좀 참조를 좀 하려고 추가로 제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들의 영상조차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어, 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다시 리마인드를 좀 시키고 있어요. 리마인드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들 그리고 얼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지를 좀 어, 수사기관에다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송가병 씨가 했던 내용, 그 다음에 김판종 씨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냈던 내용, 또 조금씩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그거를 다 시작을 하면은 끝도 낼 수도 없고, 조만간에 시간을 내서 지난번 엊그제 했던 것처럼 좀 나누어서 하나의 내용 전체를 가지고서 그 내용이 특히 송가봉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여러 개의 영상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지역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뭐 또 어디 그 해외에서도 하고 뭐 그 내용들이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들은 다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관련됐던 내용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송가병식 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말 속에서 그 재단보다는 운영사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운영사에 관련되는 내용, 그 내용을 좀 실제로 그 서로 정보 공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넘어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그 내용에서 정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의 설명을 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다시 좀 따져 보려고 하고, 어 그게 왜 저희들한테 지금 동시에 좀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커뮤니티 풀에 가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시간이 2022년 어 메인넷 그 정책 변경 예고부터 해 가지고 메인넷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 기준으로 하면 지금 벌써 만 2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지금과 옛날이 뭔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지금 어 많은 것들이 시행이 되고 그 결과물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죠. 그다음에 KOK 플레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라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수익 그 이렇게 아 회사가 수익을 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량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어 회사가 이 수익이 많이 생기면은 보상량에 대한 부분, 그런 인제 그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상량이 15 개가 정해져 있으면은 들어오는 사람마다 200%를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보상량의 재원이 딱 끝나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200% 가기도 전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다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여튼 뭐 이 말이 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 한 그 영상을 가지고서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오늘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운영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인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득이 되는 수익이 생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역으로 페이를 해야죠. 역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에서 뭔가를 받은 게 아니고 재단에서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수라는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단지 운영권에 대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좀 지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들에 어제 엊그제의 내용에 보면은 김판용 씨가 운영을 하는 그쪽에서는 기술적인 지원만 하는 걸 대부분 거기에 그 자기들이 할 역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책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
KOK 지갑부터 해가지고 비트이트 테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자산 이전을 하는 데에 거기에 보너스 형태로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재단에서 받았던 위임을 받았던 것들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뭐 그 프로모션 피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자산 이전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단에서 최영규 이사장이 3기 재단 이사장이 KOK를 누구한테 몇 개를 받았어요? 25개를 김판종 씨 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을 하는 운영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저는 이거예요. KOK 재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유명무실하고 재단이 그 2022년 4월 12일이었나요? 그 최영기 이사장이 취임했다는 공지가 떴던 게 그때부터 관둘 때 2023년 3월 8일이 그 토마스 프레이가 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결국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업무 인수 인계를 누구한테 받으려고 했느냐? 미디움에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업무 인수 인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보셨던 메타M이라는 데서 나타난 적 있어요? 없어요. 미디움이란 미디움 LTD라는 데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전부 다. K스테디움 PT도 마찬가지잖아요. K스테디움 PT에 그 김판종 씨, 박윤성 씨 이런 사람들 빼고 미디움 직원을 빼고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공지에서 보신 적 있어요? 미디움이 뭔데?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뭔데 갑자기 모든 것에 미디움이라는 회사 외에는 재단도 뭐 나타나지도 않고 오로지 나타나는 거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다. 거기에 김판종이라는 사람 외에는 나타나는 사람도 사실은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토마스 프레이 2023년 3월 8일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얼굴 또는 뭐 공지 따로 나온 거 있어요? 그리고 사무총장도 없어요. 재단 이사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오늘 성가병 씨 설명 내용을 하나 듣다가 보면 토마스 프레이를 대단한 사람처럼 뭐 이야기를 해요. 뭐그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날 수 있는데 퓨처리스트가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냐? 아니에요. 스스로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 사람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얼만큼 뭘 내용을 가지고서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100% 그냥 얼굴 마담, 뭐 바지 사장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확신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개혁회 파운데이션 홈페이지가 요즘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최영기 이사장이 만들었죠. 의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그리고 최영규 이사장은 자기가 아, 그, 어,
접근 권한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데 그게 비밀 그 접근을 이미 해 가지고 거기에다 공지를 띄웠다는 거는 그전에 어 사무총장이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월 31 일부로 재단과는 결별을 하고 미디움에 미디움과 조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업체와 컨택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은 재단 이사장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 사무총장이 했을 것 같은데, 사무총장과 그 홈페이지 만들어 준 업체와는 잘 알겠지요. 자기가 재단 내 사무총장에서 직을 관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번을 뭐 변경을 하거나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비번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행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받아갔던 그 운영을 케어케이 재단으로 그 토마스 프레이가 가져갔는데, 거기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뭐 칠레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별 이상한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제가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돼요. 홈페이지가 KOK 프론티어들이, KOK 플레이에 계시는 분들이 KOK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럼 재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왜 미디움이라는 회사만 나타났고,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은 별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디움 입장문이 나오고 미디움의 직원들만 나오고 미디움에서 그 저기 KOK에서 가지고 있던 자산까지 인수할 여력이 없다,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이라는 거를, 그 계약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미디움 파운데이션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주식회사 미디움은 완전히 별개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수를 했다는 거는 역으로 페이먼트를 해야 돼요. 역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인수라는 용어 빼고 이 앱을 운영을 맡기는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뭐 맨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요. 근데 인수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이익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멍가게를 하나 인수를 해도 내가 돈을 주지 내가 그걸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라는 말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웃기는 거고요. 없어야 되고, 그거를 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인수를 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거짓말이잖아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정리해뒀던 그 내용. 근데 분명한 거는 거꾸로 돈을 받았다. 재단에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저는 지금 좀 다른 루트도 하나를 가지고서 제가 고발이라고 보다는 신고라고 해야 되죠. 신고를 한 군데 좀 할 예정인데, 그 신문, 언론 기사에 보면은, 우리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보면은 분명히 그거를 봤죠.
매출에 대한 부분도 봤고, 근데 매출에 대해 가지고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또 하나가 조폐공사, 또 하나가 가상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아닌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이미 우리는 내용을 확인을 한 게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거예요. 가상자산. 가상자산이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MDM이라는 거는 죽었어요. 없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냐? 우리 케어케예요. 저한테 정윤호라는 김판용 씨 다음 대표이사가 저한테 보내는 일종의 협박성 메시지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KOK 플레이 플랫폼 구축 용역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하고 그게 6월 말부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디움이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기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과 지금 미디움 파운데이션과의 그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이라고 했던 그것과 주식회사 미디움이 똑같은 그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게 없죠. 특히나 주식회사 미디움과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완전히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맞는 게 이게 일관성도 없고 기업 간의 법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법인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인데다가 맞는 연결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아, 다른 영상을 가지고서 음, 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한 3회 또는 4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뭐가 정말 잘못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런 이제 글을 이렇게 보면은 바탕은 정말 어, 하얗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글씨의 내용을 우리는 그냥 이제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것과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읽은들 내가 여기에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안 읽는 만 못하죠. 시간만 보낸 거죠. 근데 제가 그 영상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릴 때는 그 내용을 그냥 걷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럴싸해요. 근데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어, 그 1, 2, 3위 전 세계에 있는 그 CEX 중에 탑티어 3가 3의 KOK가 상장 심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송가병 씨잖아요. 근데 실제로 1, 2, 3위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아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이 되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그 사람은 늘상 지금도 아마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장관이라고 예전에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했던 그분이 이야기한 그거 외에는 프로토콜 경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영기 이사장이 쓰는 책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블록체인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도 블록체인 경제라고 하는 게 맞지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좀 그 전달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심지어 그 사람은 그런 거 보여줘요. 자기가 하루에 몇 개의 저거 토큰을 받느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거의 10만 개요, 하루에. 그 사람 잘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뭐 확인해보면 아는 거고, 자기가 자기 거를 띄워놨었고, 자기 와이프도 한번 띄워놨는데, 그때는 10,000개였었어요. 거의 10,000개. 하루에 10,000개. 하루에 거의 90,000개가 넘는다. 거의 10만 개 육박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내용,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그러니까 스스로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저는, 뭐, 별반 차이 없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해서 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그 사람 뭐 범죄 그걸 둘째치고 지금 거기에 넘어가 계신, 그러니까 K-스테디움을 넘겼다고 하는데 커뮤니티폴로 옮긴 거잖아요. VC로. 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머지않아서 하여튼 간에 그건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리를 좀 해드렸던 내용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